많은 질문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수록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또 작품이고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작품이어서 질문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감독님과 작곡가님께 그냥 질문 정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마스크를 저희가 좀 벗고 할까요? 이 작품이 준비하신 기간이 굉장히 이제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완성을 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방 다가올 이야기 같기도 하고 혹은 조금은 더 미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런 딱 시적절한 뭐 그런 시기에 또 이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에 기획을 하시게 됐었던 과정들 그리고 어떤 계기로 또 시작을 하셨는지 그 말씀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맞이하면서 시류가 어떤 영감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독립신에서도 SF 장르들이 이제 잘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작비 측면도 있을 것이고, 한국은 특히나 이제 SF 장르를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한국 독립 SF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타진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김영수 작곡가님 만나서 원래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외국에 이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항상 영화 안에 우주에서 올드 팝도 나오고 그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가요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에서 김영수 작곡가님의 곡, 김광석의 목소리 이런 게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울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던 와중에 이제 작곡가님 만나서 뮤지션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SF면서 동시에 일종의 뮤직 드라마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작가님 흔쾌히 또 인터뷰에도 응해주시고 하셔서 실제 이제 에피소드들을 좀 재구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픽션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네. 김영석 작곡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점이 이게 어떤 점이 딱 이렇게 저희가 그냥 막 얘기하면 꽂혔다라고 하신 어떤 점이 이렇게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꽂혀서 한 건 아니고요. 어떤 점에서 설득이 저의 되셨을까요? 산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 감사한 일이죠. 살면서 그런 기회가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아주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이렇게 픽션이 가미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화면으로 구성됐을 때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어떤 작곡가로서의 개수적 낙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죽음 이유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뭐랄까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게 단절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까지 영생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주에 내 노래가 나오면 어떨까 이 감독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어떤 낯선 곳이라도 드라마나 스토리가 연결이 된다면 그 어디든 음악은 항상 어떤 서로의 끈을 갖고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했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는 뭐랄까 좀 뜻깊고 영광스러운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그 핸디캡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 AI 딥러닝으로 해결을 해서 저는 이제 목소리만 조금 이렇게 가미해서 아주 편하게 작업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연기를 했다면 아직까지 영화가 완성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은 그 기술적인 거는 나중에 좀 드리려고 하긴 했었었는데 말씀을 또 이제 해주셨으니까 이게 그 한국에서 독립영화나 뭐 그 이 다 영화를 통틀어서 이렇게 딥페이크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랜 분량을 이렇게 실감나게 또 한 경우도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단지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또 이 영화에 그 AI로 재현된 이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도 이제 이게 또 기술과 내용이 또 맞는 설정이었었잖아요. 근데 처음 그 시도와 달리 하시면서 후회하실 순간이 있으셨을 것만 같아요. 그 과정을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작적인 측면에서는요. 그 이제 저렇게 그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렌더링이라는데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막 한 달 넘게 컴퓨터를 켜놓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까지 됐었고 저 요즘은 조금 더 좋아지긴 했는데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딥페이크가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들 얼굴이 막 우그러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오작동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해결하는데 이제 되게 힘들었었고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불편한 골짜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언캐니밸리라는 용어인데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이제 메타 휴먼으로 만약에 만들게 됐을 때 그 미세한 표정의 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거를 이제 그 언캐니밸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역으로 활용한 예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반지의 제왕의 골룸 같은 캐릭터들은 의도적으로 그 불편함을 역으로 이용한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일종의 힌트를 얻었어요. 왜냐면 작곡가님 대역 배우가 연기를 하고 거기에 딥페이크를 얹게 됐을 때 약간의 어색함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AI니까 그리고 실제로 복원된 어떤 그 고인의 복원된 모습이라는 설정을 그 안에 가미를 했을 때 이 언캐니밸리가 역설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미학적인 이유로 치환될 수 있겠다라는 설정값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괜찮게 나온 제 얼굴이 그러니까 골룸 언캐니밸리라는 거 알려주세요. 평소에 이제 작업을 하셨을 때 어떤 분위기셨을지 지금 이렇게 미뤄짐작이 작곡가님은 항상 유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이게 정말 이 분위기가 그대로 나오는 게 이 굉장히 그 엄숙한 장례식인데 여기서 계속 그 해학과 이 유머가 나오니까 관객분들이 계속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 제가 말씀드리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이제 선물이 갑니다. 네, 골라보겠습니다. 네. 음악에 관련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특히 이제 작곡가님께서 이 본인의 죽음이라는 소재를 이렇게 다룬다고 하셨을 때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되게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것도 기본 바탕이 호기심인 것 같아요. 동심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되게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이 영화의 그 김진무 감독의 제작 의도를 듣고 너무 재밌겠다. 사실 처음에 제가 출연하는 그런 그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 이거 내가 하면 어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술김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김영석이 죽었다 해 이렇게 된 거여서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후회를 했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만 해도 이제 딥페이크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그럼 내가 연기를 해야 되나
내 스케줄을 다 빼야 되나, 혹은 뺀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으려나,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데 다행히 이제 기술의 힘을 빌렸죠. 근데 이제 일종의 기본적인 바탕은 이제 어차피 제 얘기를 다루는 거라면 죽었든 살았든 음악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음악 작업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랄까 좀 이닥고 세수하듯이 맨날 하는 거니까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좀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그 아까 그 조그맣던 딸이 지금은 이제 11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아이가 컸을 때든 언제든지 이 영화를 본다면 아빠를 추억하고 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질문이 진짜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게 선물의 의미일까요, 영화의 의미일까요? 선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라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 영화 근데 다 정말 다 영화 너무 잘 보셨다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 여기에서 근원적인 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이 마인드 업로드라는 소재를 어떻게 떠올리셨는지 이게 쉽지 않은 소재인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특히 이 마인드 업로드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하셨던 그 이유들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업로딩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SF 장르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인문학적 화두가 되는 키워드들을 계속 좀 이렇게 탐구하는 습관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작곡가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물질적인 것 말고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진짜와 가짜는 뭘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우리의 우주만 예시로 놓고 보면 사실 이 영화에 아까도 그 딥페이크의 미학적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가령 뭐냐면 영화에서 AI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연기한 연기자가 피아노 치는 장면을 제외하고서는 김영석 작곡가님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극 중에서 나오는 김광석 씨의 너에게 곡이 나오잖아요. 그 곡도 사실은 모창 가수예요. 그러니까 김광석 실제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 제작적인 측면의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들이 모여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 부모에 대한 그리고 뭐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감정적인 것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진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그거를 말해준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 화두가 사실은 지금 뭐 많은 AI와 관련돼 있는 이슈들, 뭐 딥러닝, 기타 등등 4차 산업의 화두 안에서 인간이 인간 본연에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휴머니즘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인 내일의 오늘에서도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정말 명확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AI가 그 사람이 정말 학습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인가 그리고 새롭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시간이 쌓이고 새로운 이 추억이 쌓이고 새로운 시간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들게 했던 그 에피소드였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근데 관련해서 조금 그러니까 관련은 아닌데 궁금했었던 게 이제 그 앞에 에피소드에서 보면 배경이 다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식으로 되다 어느 순간 파도가 또 움직이고 또 멈추고 이렇게 또 구성을 또 하셨었잖아요. 미술 작업들을. 네. 그래서 그 의도도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가 하면은 저희가 심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어떤 정신 세계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바다 속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은유 같은 마음이 항상 이미지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대입을 그렇게 시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있잖아요, 고스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용어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네. 났었던, 또 그러기도 했었고요. 질문 중에 계속 이제 감동 받으셨다라는 말씀들, 감상평이 되게 많으신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외롭게 떠나신 친정 아버님이 생각나셔서 많이 우셨다라는 또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다면 아버지에게 이제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그 질문보다는 그냥 그런 감상이시긴 하지만 또 저희 이 작품에 정말 딱 그 부합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 좀 드렸고요. 선물 드려도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또 앞에 그 맨 처음에 이 첫 번째 에피소드 보고 따님이 또 우셨다는 그 이야기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도 감상으로 한번 같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그 김영석 작곡가님의 수많은 곡들 중에 이제 영화에 쓰인 곡의 이 선택 기준, 그게 조금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공교롭게도 초창기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에 대해서, 그다음에 너에게, 사랑이라는 이유로, 뭐 이런 곡들이 제가 초창기 때 쓴 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 작곡가가 돼서 누구한테 곡을 막 의뢰받고 쓸 때는 사실 지금은 대상을 보고 곡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시경 씨가 곡을 의뢰를 하면 성시경의 대상을 보고 내가 음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시경 씨한테 갑자기 막 메리아스 찢으면서 컴온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대상의 영감을 받죠. 근데 초창기 작품들은 누가 저한테 곡을 의뢰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좋아서 막 쓸 때니까 대상이 없이 내 감성의 영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초창기 곡들이 되게 많이 이번에 한 몇 곡들이 다 셀렉트 된 게 그 초창기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음악 선곡은 아마 초창기 작품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악은 이제 작곡가님께서 선정을 거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두 분께서 같이 하시는 뭐 건가요? 모든 영화는 이제 그 음반을 만드는 가수 만들 때는 제가 프로듀서지만 음악 작업을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랑 할 때는 모든 결정은 감독님이 이제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서포터가 돼야 되고 스텝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영화 음악 작업도 그랬고요. 물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의견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이제 감독님이 셀렉을 하시죠. 그게 저도 편해요. 네, 그 김진모 감독님의 이 팬이신지 아니면 심어놓으신 분이신지 잘 모르겠으나 그 신이 보낸 사람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장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제작 환경과 이제 시스템 변화들 어떻게 좀 어떠셨는지 그 질문 있으시거든요. 신이 보낸 사람은요 철저하게 육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영화였고요. 이 영화는 인내와 정신 수양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몸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몸적으로는 조금 더 쉬웠을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었어요. 수많은 그 시행착오와 오류들과의 싸움이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모형 프로그램 잘 아시지만 시간과의 싸움이 진짜 힘들었어요. 예. 독립신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유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가치 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선 덤볐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 많이 주신 작곡가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우리의 우주의 그 우주선 장면이나 그 우주 장면들은 또 그 어떻게 또 제가 이렇게 하셨는지 기존에 그 역시도 그렇게 이 한국에서 크게 시도하지 않았었던 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조금 전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언리얼 엔진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거의 다 이제 풀 CG로 만들었고요. 실제 저기 채팅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렇게 이거 저희가 뒷깎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호흡을 서로 주고 받잖아요. 그 주고받는 호흡을 따로 찍어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치 무슨 국립극단 방백 연극을 하듯이 한 장소에 모아놓고 모든 인물들이 카메라 앞을 보면서 연기를 동시에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뭐 한 8대 뭐 이렇게 놓고선 한 방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여질 때는 그렇게 안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롱테이크잖아요. 그 한 씬 자체가. 그러니까 한 씬을 액션을 해서 찍다가 만약에 어느 한 배우가 삐끗하면 삑사리를 내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컷만 다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제 배우들과의 마치 그 연극 런 돌리듯이 리허설과 이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한 끗의 오차도 없게끔 찍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지금 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작곡가님 아까 뭐 연기 부담 얘기하셨었는데 딥페이크로 안 하고 제가 아니 이 엄청나게 긴 호흡에 이 한 씬을 작곡가님한테 대사를 다 외워서 연기를 맡기려고 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찍으면서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뭐 이런 귀납적인 어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뒤에 물론 녹음을 입히신 거지만 그 목소리 연기가 그 역시도 쉽지는 않으셨을 아 근데 그거는 거예요. 정말 예. 고생하셨어요. 네. 그 과정 서로 사이 나빠지지 않으셨어요? 난생처럼 해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녕 그럼 보통 안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안녕 10개 하면 그중 하나 듣다가 컷. 그러니까 가수하고 똑같아요. 가수하고 똑같은데 음정만 없을 뿐이죠. 예,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좀 잘 셀렉해 주셔가지고 끝났습니다. 그 질문 중에요. 이 두 작품 다 죽은 사람을 이제 그 죽은 이들을 떠난 이들을 AI로 재현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은 어쨌든 옴니버스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모여야 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둘 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기획된 것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그때 상황에 어떤 주는 기억의 편린들과 영감들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조약돌로 집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뭐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적절하게 맞춰서 플로우를 타다 보니까 그냥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소재로 그러니까 두 편에 주요하게 어떤 장치로 또 등장하는 우리 예술로 하는 뭐 영화라던가 사진이라던가 그리고 음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멸의 또 이 존재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전체를 또 관통할 때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의 우주로 놓고 얘기하면 처음에 아빠에 대한 기억과 사람들이 떠드는 목소리와 뭐 나누는 대화와 음악과 음악에도 가사가 있고 그리고 비주얼이 있고 모든 게 다 섞여요. 그러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마치 음악적으로 따지면 디크리센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적 장치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고 가사 없는 걸 했을 때 남는 건 음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딸아이와 어떤 그 판타지적인 장면에서 이제 둘이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음악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딸에게 우리만의 언어라고 이야기했었던 콧노래, 이거 실제로 피디님이 이제 그 따님과 하시는 건데 제가 거기서 이제 또 힌트를 얻었던 건데 이게 손동작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냥 자신의 딸한테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제 내려온 그 사랑해라는 말이 자기도 자기 자신의 딸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과 언어라는 그 테마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진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뭔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게 아마 이거를 막 뭔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심상들이 그렇게 하나의 결로 이루어져 갔던 것 같아요. 네. 김영석 작곡가님 연기 훌륭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분발해서 다음엔 진짜 얼굴로. 네, 아니 진짜 마침 그런 질문이 또 있으세요. 이 추가로 영화에 출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요, 이거 해보니까요. 배우분들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예능 프로도 나가고 하다 보면 그 예능인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타 직업들 이렇게 좀 경험을 겉핥기라도 해보면 정말 다들 존경스러운 직업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작업해보면서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뭇하게 보더라고. 눈빛이 이제 제정신 차렸다고 생각하는 눈빛이. 네, 그 상업 영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이제 신선함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게 제작비가 각 작품당 이제 얼마 정도 드셨는지 항상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궁금한 거 같아요. 그거는 저희 PD님 얘기하셔서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네, 잘 몰라요. 저도 진짜로. 네, 20분의 1로 네, 이 정도의 퀄리티를 저희 박수 한번 또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시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국 영화 지금 한국 영화라고 하는 이런 영화들이 또 생기고 좀 미래 이 다음에 또 시도가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또 여기 질문보다 또 역시 또 남겨주신 건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장례식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셨다고요. 그래서 딥페이크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랑했던 가족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서 미래 시대에는 이게 현실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석 작곡가님께서 이 노래와 이야기로 또 이걸 담아주셔서 더욱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다라는 또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저희 한번 박수 칠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질문하셨다고 지금 저희 선물 공세가 지금 엄청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 저 거의 다 소개해드렸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무슨 라디오 프로에 갑자기 DJ 같다는 생각이 살짝 이렇게 들면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그 이런 미래에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인데 결국 담고 있는 얘기는 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 근원적인 또 저희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들로 또 이렇게 다루셨잖아요. 그게 감독님의 스타일이실 수도 근데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작곡가님이 이거는 이제 작곡가님과 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일이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이제 이거 뭐 좀 얘기가 옆으로 새기는 하지만 버추얼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데뷔를 이미 시켰어요. 그 402호라는 이제 버추얼 그룹 3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버 그룹인데요. 캐릭터들 이제 뭐 모델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가님이 이제 프로듀싱 하셔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보통 다 요즘 세계관 베이스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세계관의 이름이 디프로마예요. 저희 세계관 이름이. 디프로마가 작가님이 만드신 건데 디지털 프롬 아날로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외연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심장은 아날로그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저희끼리의 어떤 의미 부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영화에도 똑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겉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아날로그 감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이 아마 자연스럽게 녹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인드 유니버스라는 이 제목 자체도 그런 거대한 네, 세계관에서 만들어지신 것 같고 이 다음에 이걸 계속 시리즈로 하실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하고 싶습니다. 예, SF는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 소테르 행성 얘기할 때 네. 안내 멘트가 감독님 목소리. 네, 제 목소리 맞아요. 네.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이 완성도를 봤을 땐 독립영화라는 생각이 안 들다가 말씀하시다 갑자기 아 이거 독립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네 부쩍 갑자기 이렇게 들게 되네요. 네, 거의 이제 많은 분들 질문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혹시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더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다음에 또 혹시 그 다른 아까 이제 뭐 시리즈 잠깐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요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이 세계관의 이야기들이 가능할까요? SF 아이템을 지금 몇 개 개발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4025 관련해서도 또 저희가 OTT나 이런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지금 해서 뭘 먼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작가님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돈 되는 것부터.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요 질문들을 조금 그 놓친 질문이 있어서 다시 좀 소개를 드리면 그 내일이 오늘에서 오늘의 강아지 오늘의 의미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의미와 그 역할 좀 궁금하시다 그러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그들의 감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그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약간의 언어 유희 같은 거였고요. 그래서 그게 또 강아지 이름이기도 하고 그 강아지 이름으로 또 오늘이 잠들다 뭐 이렇게 저 뭐죠? 유골함에 또 이제 표기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유의적이지만 감성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오늘이는 지금 저희 또 프로듀서님이 키우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 때문에 이제 했는데 강아지를 또 네, 이름을 진짜 오늘이라고 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키우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픽션과 실제 현실 리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고요. 그게 곧 필름 메이킹인 것 같고요. 네. 역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작업 현장이 얼마나 또 민주적이고 또 훌륭하고 따스했는지 또 이렇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금 뭐 슬슬 정리를 조금 해봐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요. 그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뭐 다음 계획 말고 이제 이 작품은 저희가 영화제를 통해서 지금 만나고는 있는데 또 영화제 외에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래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개봉을 좀 계획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다양성 영화 배급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개봉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OTT 가공 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올해 안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작업하실 때도 또 같이 해주실. 불러주면 또 해야죠. 예, 되게 재밌는 즐거운 작업이에요. 신모 감독님의 그러니까 디지털이 상상력이 끝을 갈 수 있는 그 제어력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잃지 않는 인간 본연의 감성 이것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이 디지털을 통해서 확장시킬 것인가, 이 감성을 확장시킬 것인가, 테크를 통해서 이게 화두기 때문에 현란하게 디지털의 어떤 눈요기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시인이나 우리나 이상형 만나면 가슴 뛰는 건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원시인 같은 경우는 멧돼지를 잡아서 갖다 바쳤을 것이고 우리는 멧돼지를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방법을 또 쓰죠. 혹은 디지털도 역시 마찬가지. 가슴 뛰게 하는 그 요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걸 테크를 통해서 어떤 상상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딱 맞춰져 있는 감독님이어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상상력의 음악도 쓸 수 있고 감성적인 음악도 쓸 수 있고 그 작업 자체가 되게 재밌다. 그래서 불러주시면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된다라고 하시는 또 멘트를 그렇게 많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작품도 기대하고 이 작품도 또 극장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예,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또 돕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신 인사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이걸 극장 큰 화면에서 보면 또 감회가 남달라요. 작업할 때는 큰 화면에서 안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까지도 막 화끈거리고 이러는데 잘 참아주시고 봐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예, 이렇게 다양한 영화 또 문화예산 영화 앞으로도 이런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영화 때문에 춘천으로 오니까 또 날씨도 좋고 이래서 너무 아까 닭갈비를 또 닭갈비도 먹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춘천 그러니까 이런 SF 장르 영화제들이 한국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좀 발굴해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곡가님과 또 저 또한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서요. 예, 좀 새로운 것들 많이 만들고 싶어요. 예.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계속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유니버스를 극장에서 보기 위해서는 관객분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기대평 저희 포털에 있는 이 포털에 거의 개봉 기대한다라는 것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